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그동안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올렸습니다. 그 영상들 가운데 저승사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업로드한 바 있는데요. 이 영상에 여러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또 저에게 또 메일이나 카톡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에 달린 댓글만 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면 정말 신기하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원래 무당 같은 건 잘 믿지 않는데요. 제가 꿈에서 창문을 열고 자고 있는데 검은 색깔의 망토를 입은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창문을 통해 3명이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중에 외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있는 힘껏 목까지 잡아당겨서 꿈에서 깼습니다. 이분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몇 주 간격으로 할머니 동생분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고 있는데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3명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입을 데려가려고 했대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힘껏 막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할머니, 동생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거죠. 제 생각으로는 외할머니께서 이 망토를 입은 영적인 존재, 이 3명을 막지 않았더라면 할머니, 동생분이 아니라 이 사연을 올리신 이분이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고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결혼하고 2년차 신랑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1년을 꿈속에 소복 입은 귀신이 나타나고 뱀들이 날아다니고 잠을 잘 때 저승사자 2명이 자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깨어나 무서워 방에 불을 켜놓고 잠을 잤습니다. 갈수록 몸은 야위어 갔지요. 결국 시어머니께 사정 얘기를 했더니 다니시던 절의 스님께 날짜를 잡아 집으로 오시기로 하였습니다. 오시는 그날 아침에 반려토끼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 후 결국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런 꿈을 꾸지 않았고 마음이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승과 저승 있을 거라 느껴집니다. 이분의 사연에 의하면 꿈속에 소복 입은 귀신이 자주 나타났다. 그리고 저승사자 2명이 자고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집으로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스님이 오시기로 한 그날 아침에 반려토끼상을 떠났다. 반려토끼가 이분을 살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러한 원리로 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고 아니면 이제 사업이 이제 넘어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집들이 많대요. 또 다른 분이 보내온 사연을 보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승사자가 되어 저희 집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꿈을 꾼 그 후로부터 우리 집이 경매에 시달리고 죽음의 기로에 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 저승사자의 모습을 해서 나타나셨다. 그 후로 자꾸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경매에 시달렸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오신 이유가 자식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한번 주변 한번 돌아봐라. 특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다 흘러가야 되지 않을 곳으로 돈이 빠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둘러보라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때 잘 안 살펴보셨나 봅니다. 네. 사실 꿈이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꿈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또 다른 분은 저승사자를 이제 몇 번 봤대요. 저승사자가 작은 아버지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자신이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크게 외치니 저승사자는 물러갔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3번 꾸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 되어갑니다. 꾼 지 한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저승사자가 본 지는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64세입니다. 저승사자가 꿈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저승사자를 꿈을 꿨는데 불구하고 60세, 70세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고 자꾸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집에 누군가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데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짜 많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매일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그거를 안내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 하려면 이 저승사자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저승사자가 또 이제 우리들이 꿈에 나타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갈 때가 다 되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의미 있는 내용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승사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수는 너무 많아요. 저승사자는 3인 1조로 움직이며 요즘은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로 망자가 저승사자에게 접수를 합니다. 큰 병원 장례식장에 주로 사무소가 있어서 죽게 되면 여기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저승에서 저승사자, 요즘은 망자 안내인이라 부르는데 경쟁률이 무척 높고 죽은 사람이 많아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접수를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례식장에 새벽 1시경 저승사자들이 망자를 모아놓고 주의사항을 전달하는데 주로 주변 한적한 주차장이나 공원에서 하니 이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이제 가볍게 이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고 귀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